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종삼품 벼슬에 온 만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종삼품 벼슬에 오른 과학장 싸움장 과학장 싸움장 짱 영실위에다. 노하 소리가 너무 작네요. 노하.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5학년 과학 노다빈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5번째 시간, 드디어 이 단원을 시작합니다. 유후. 오늘은 말이죠, 온도와 열에 대해 배우는 시간으로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나는 더운데 선생님은 왜 겉옷을 입으라고 하는지, 더워, 온도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추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을 도와주실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박사님, 나와주세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종삼품 벼슬에 온 과학장 싸움장 짱 영실위에다. 박사님, 오늘 교육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오시는 길 많이 힘드셨죠? 오늘 날씨가 덜 풀려서 그런지 조금 추웠소이다. 저는 오늘 봄이라 조금 더운데요. 그렇소이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어디 보자. 오늘의 잠깐! 지금부터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노다빈 유생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쪽으로 가시지요. 따라오십시오. 예. 여러분, 오늘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온도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장영실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1 실험하기 시작해볼까요? 노다빈 선생님 앞에는 차가운 물, 장영실 박사님 앞에는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 속에 약 1분간 두 손을 담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손을 빼서 미지근한 물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차갑다고 느낄까요? 따뜻하다고 느낄까요? 자, 지금 선생님과 박사님이 각각 물에 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볼까요? 박사님, 어떤가요? 손이 아주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는 따뜻한걸요? 잘못 알고 있군요. 자, 여기서 노다빈 선생님은 따뜻하다고 했고요. 장영실 박사님은 차갑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미지근한 물이 따뜻한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자, 여기 마시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시원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뜨끈한 국물을 마실 때 뜨겁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는 개인이 느끼기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어떤 물질이 더 따뜻한지 비교하기도 어렵지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온도를 사용합니다.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섭씨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과학책 27페이지에서 중요한 한 문장 찾기 시작해 볼까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중요한 한 문장은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온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밖의 공기가 느껴지나요? 이런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물의 온도, 이 물의 온도는 수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즘 자주 재는 몸의 온도는 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온도계로 측정해 봅시다. 귀체온도 재보고 알코올 온도계도 보고 적외선 온도계도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귀체온계입니다. 귀체온계는 체온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체온계의 끝을 귀에 넣고 측정 버튼을 누르면 온도 표시창에 체온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알코올 온도계입니다. 알코올 온도계는 고리, 몸체, 액체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보다 따뜻한 물에 온도계를 넣으면 액체샘에 있는 빨간색 액체가 몸체 속의 관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움직임이 멈추면 액체 기둥의 끝이 닿은 부분에 눈금을 읽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면 25.0도씨라고 쓰고 섭씨 25.0도라고 읽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눈금을 읽을 때에는 액체 기둥의 끝이 닿은 위치에 눈높이를 꼭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는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칠판의 온도나 교실의 벽, 책상, 옷,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쓰임새에 맞는 온도계를 사용해야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온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까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가 다를 수 있고 다른 물질이라도 온도가 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같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온도가 같아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요? 추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 지금 스마트폰과 과학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과 과학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따뜻하거나 어떤 것이 더 차갑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오신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시겠어요? 허허허, 부르셨소이까? 관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종삼품 벼슬에 오른 과학장 짱영실 박사이외다.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여기 앞에 스마트폰과 과학책이 있는데요. 박사님은 이 스마트폰과 과학책의 따뜻하고 차가운 온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겐 너무도 쉬운 문제이로군요. 그래요? 만약에 박사님이 맞춘다면 이 스마트폰이나 과학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죠.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주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박사님은 어떤 게 더 차갑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생각 하나마나 답이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 온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한번 만져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차가? 박사님, 제 앞에 있는
모르니 한번 만져보겠습니까? 보나마나 이긴 내기에 알겠소이다.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소이다. 자, 어떤 물체가 더 차갑나요? 여 스마트폰이 더 차갑게 느껴지외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온도가 더 낮다라는 말인가요? 바로 그 말이외다. 자, 박사님의 말이 사실인지 지금부터 이 적외선 온도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박사님. 자, 21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1도. 자, 역시 책도 21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기야! 그럴 리가 없어! 자, 박사님의 의견이 틀렸네요. 자, 여러분, 왜 책도 스마트폰도 21도라는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박사님의 스마트폰이 차갑다라는 그 주장은 거짓이었을까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왜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Let's go! 네, 사실 선생님 앞에 있는 이 스마트폰과 과학책의 온도는 둘 다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을 더 차갑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체에는 온도를 잴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 동안 이 물체를 만졌을 때 얼마나 열이 빨리 빠져나가는지 혹은 빨리 흡수하는지 또는 천천히 빠져나가거나 흡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는 스마트폰의 재질, 특성상 우리는 이것을 만졌을 때 열이 빨리 빠져나가고 차갑다고 느끼고요. 여기 앞에 있는 과학책은 이 과학책의 재질 때문에 우리는 열이 천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 인간은 온도를 잴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다만 특정 시간 동안 열이 빠져나가는 양 또는 흡수하는 양에 따라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낄 뿐이라는 것. 이제 잘 알겠죠? 네. 자, 지금까지 온도에 대해 알아보고 온도계로 측정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박사님,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짱 재밌었습니다. 온도를 통해 따뜻한 정도와 차가운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었고요. 온도계를 통해 물질의 온도를 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온도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서로 만나면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노하!